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승부식 60회차 7월 26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하셔서 매일마다 나가는 프로토 고배당 조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3경기,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 보스턴 레드삭스 대 클리블랜드, 디트로이트 대 샌디에이고 총 3경기 준비했고요. 자, 경기 번호 왼쪽에 기재되어 있고요. 첫 번째 경기, 볼티모어 대 템파베이부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팀 선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볼티모어는 오스틴 보스, 그리고 원정팀 템파베이는 코리 클루버가 선발로 등판할 예정이네요. 자, 볼티모어의 오스틴 보스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볼티모어의 오스틴 보스는 시즌 1승 1패, 방어율 6.38 기록하고 있고요. 올 시즌 템파베이를 상대로는 한 차례 5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적이 있다. 템파 상대 5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적이 있다. 자,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는 직전 원정에 이미 등판을 한 차례 했어요. 직전 템파베이와의 원정에서 중간에 중계투수로 등판해서 2.1이닝 직전 템파베이 원정에서 중계투수로 2.1이닝 피안타 1개, 볼넷 1개, 2K 무실점 투구를 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선발로서 피칭이 아니라 중계투수로서의 피칭이다. but 선발로 나온 경기가 아님.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할 기록이고요. 자, 오스틴 보스 같은 경우는 구위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지만 나름 안정된 제구로 무난하게 잘한다, 못한다 판결 짓기 어렵지만 비록 실점 추이는 어느 정도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투구를 하고 있는 편이고 템파베이 상대로도 홈에서 선발로 나와서 2.2이닝 3피안타하고 무실점 투구를 했던 기록이 있는 투수다. 하지만 무난한 투수다. 잘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게요. 자, 그리고 템파베이의 코리 클루버 바로 넘어갈게요. 템파베이의 코리 클루버 역시 클루버는 시즌 6승 5패 3.73의 방어율이 있고요. 볼티를 상대로 올 시즌 1승 1패 3.66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클루버 같은 경우도 역시 직전 볼티모어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했죠. 선발로 6이닝 1피 홈런 8피안타 3K 4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무난한 투구를 했지만 피홈런도 있었고 피안타도 8개, 피홈런 1개 포함 8개의 피안타도 있었고 볼넷도 하나 있었지만 실점이 어느 정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6이닝을 소화했다. 실점과 피안타가 있었지만 꾸역꾸역 6이닝을 틀어막아 주면서 승리했다. 팀 타선의 도움도 어느 정도 받았죠. 이 경기에서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클루버 역시도 구위가 많이 좋은 투수도 아니고 그렇게 압도적인 피칭을 하는 투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냥 안정된 제구력 하나 가지고 6이닝을 틀어막는 그런 투수다. 구위나 구속이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안정된 제구력과 경기 운영 능력으로 6이닝 안팎을 소화하며 1인분 해주는 투수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게요. 클루버 역시도 원정에서도 볼티모어를 만난 적이 있는데 원정에서 볼티 상대로 6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했고 나름 나쁘지 않았죠. 이 경기에서도 역시나 피홈런이 하나 있었고 탈삼진 7개 아니 6개 잡으면서 2실점 투구를 했지만 결국에는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패전 투수가 되었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자, 그러면 두 팀의 전날 직전 경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템파베이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로 경기를 했죠. 자, 템파베이는 직전 경기 캔자스 시티와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 잠깐만요. 캔자스 시티 맞지? 원정에서 4대2로 패배했다. 이날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은, 자, 템파베이 기록만 보도록 할게요. 자, 레일리, 특수 같은 경우는 레일리, 스프링스, 톰슨, 암스트롱까지 이닝을 들어갔는데, 자, 스프링스, 레일리, 암스트롱, 톰슨 총 4명의 선발 투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일단 4.1이닝 잠깐만요. 이 기록이 어저께 맞나? 맞네. 스프링스가 4.1이닝 2실점을 하고 내려갔고, 그리고 그러면서 동점을 만들었는데 이날 누가 타자 보자. 타자 기록 한번 보자. 잠시만요. 타자 기록을 보면은 그렇지 여기 있네. 디아즈가 홈런을 쳤고 레일리가 타점까지 냈으면서 동점까지 갔지만 불펜으로 올라온 브룩스랑 레일리가 각각 1실점씩 하면서 결국에는 2대4로 패배하면서 1승 2패로 캔자스시티랑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왔네요. 자, 여기서 살펴볼 점은 일단 불펜이 제 역할을 다 해주지 못했고 선발 역시도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타선 한번 볼게요. 타선 같은 경우는 상위 타선이 굉장히 침묵했어요. 보면은 상위 타선 연이은 침묵, 그리고 중심 타선 역시도 강력한 한방이 없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뭐 템파베이 마지막 어제 경기였죠. 시리즈에서 많은 사람들이 템파베이 갔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지만 캔자스시티가 4대2로 역전하면서 템파베이는 패배를 한 채로 볼티모어 원정을 왔습니다. 자, 그럼 볼티모어 직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경기였죠, 역시나. 자, 볼티모어의 직전 경기 한번 볼게요. 자, 볼티모어 같은 경우는 전날 양키스와 홈 경기 어제 분석에도 있었죠. 여기서 선발 크레머가 5.1이닝 4실점 투구를 하고 역시나 양키스한테 약한 모습 보여줬죠. 팀 타선 역시 침묵했다. 결국 0대6으로 완벽한 패배를 당했다. 그래서 1승 2패로 양키스와 시리즈 마감했다. 타선도 침묵했다고 하죠. 이 경기는 뭐 누구나 예상했듯이 양키스가 압도적으로 6대0으로 승리를 했고요. 양키스 마이너스 핸디슨까지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자, 일단 그렇게 두 팀이 만났는데 먼저 일단은 총평을 하자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투수가 둘 다 확실하게 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 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선발 투수 모두 확실하게 6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전제는 없습니다. 즉 일찍이 무너지는 쪽이 경기를 지게 될 것. 먼저 내려가는 쪽이 경기를 지게 될 것이다. 왜냐? 템파베이의 불펜이나 볼티모어의 불펜 둘 다 광화를 여러 차례 일으킨 기록이 있다. 두 팀 모두 불펜이 강한 팀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여기서 또 그래도 조금 더 우세한 팀을 고르자면 저는 템파베이를 고르도록 할게요. 왜냐? 템파베이 선발 클루버 역시도 뭐 불안 요소를 어느 정도는 안고 있지만 그래도 노련한 투구를 하고 있고 꾸준히 자기 역할을 6이닝 안팎으로 소화해주고 있다라는 투수고, 이런 걸 봤을 때 볼티모어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클루버가 비록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경기 운영 능력 및
노련한 투구로 볼티모어 타자들이 쉽게 공략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홈에서도 원정에서 6이닝 2실점 호투했던 기억도 있다. 자, 클루버가 이미 볼티모어를 상대로 홈과 원정에서 한 차례씩 피칭을 했었지만 홈에서는 그다지 좋은 기록은 아니었지만 원정에서는 6이닝 2실점 호투를 했던 기록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은 템파베이 쪽으로 손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볼티모어의 경우 보스는 스윙맨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름 자기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클루버에 비해 비교적 긴 이닝을 소화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제구나 구위 역시도 평범한 모습이라 템파베이의 최근 타격 사이클을 보았을 때 이번 경기에서 한 번쯤 터져줄 타이밍이 온 것 같다. 왜냐? 고만고만한 투수기 때문에 템파베이 빠따가 올라오기 딱 좋은 그런 먹잇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템파베이가 이틀 연속 타선에 침묵했지만 저 정도 투수의 볼이면 충분히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한 보스를 공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불펜이 조금 더 약한 볼티모어가 긴 이닝을 소화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지을게요. 잠시만요. 자, 그럼 중요 포인트 바로 줬고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는 선발에서의 차이가 극명하다. 이틀 부진한 타선 폭발 대기라고 적을게요. 반등하나? 이렇게 적을게요. 반등할 거다라는 확신은 없으니까 라고 중요 포인트를 적으면서 템파베이의 승리를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날짜 수정할게요. 네. 자, 첫 번째 경기 분석 여기까지고요. 자,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서 자, 최종 조합 및 각종 다른 경기 정보 및 프리뷰, 라인업, 중요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은 타 경기 분석 역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보스턴 레드삭스 대 클리블랜드 경기고요. 자, 먼저 두 팀의 선발 투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팀 보스턴은 닉 피베타, 클블 같은 경우는 잭 플레삭이 선발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 두 팀의 선발 투수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스턴의 닉 피베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스턴 닉 피베타. 자, 22시즌 8승 7패, 방어율 4.50. 자, 올 시즌 들어서 클블 상대로 1승에 2.57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다. 자, 잠깐만요. 클블 상대라고 적을게요. 상대 기록하고 있고, 자, 피베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등판이 언제였냐 하면은 자, 지난 양키스 원정이었죠. 자, 양키스 원정에서 마지막으로 선발로 등판해서 양키스 원정에서 선발 등판해서 선발이 아니구나. 중간에 등판해서 2.1이닝 1피안타 1볼넷 무실점 투구. 중계 투수로 올라와서 나름 나쁘지 않게. 잠깐만요. 이 기록은 아니구나. 잘못 봤네요. 죄송해요. 자, 양키스 원정에서 선발 등판이고요. 선발 등판에서 4.1이닝 2피 홈런 3볼넷 4K
4탈3진 7실점 투구를 하며 패전 투수가 되었다. 한마디로 싸질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기록에서도 알다시피 양키스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라고 볼 수 있죠. 피홈런 2개, 볼넷 4개, 그리고 7실점 투구를 하면서 4.1이닝밖에 소화하지 못했으면서 집중타를 허용하며 실점이 많아진 모습이다.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이었고 지금도 최근 등판에서도 양키스한테 시원하게 두들겨 맞았다. 하지만 시즌 초반 부진하다가 5월부터 커맨드가 잡혔는데 잠시 5월 동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최근 3경기 연속 6실점 이상을 한다며 고전하고 있다. 피베타 같은 경우는 최근 3경기에서 6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고전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구위는 나쁘지 않은 투수인데 이 투수 같은 경우는 투구 밸런스나 커맨드가 문제다.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투수다. 그리고 클리블랜드를 상대로는 한 차례 원정에서 등판해서 7이닝 역시나 이때도 1피 홈런 9피 안타 2실점 투구를 하며 승리 투수가 된 바 있다.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투수고 그 점이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선발이기 때문에 높은 실점 추이와 피홈런을 허용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상대로도 원정에서 비록 7이닝 2실점 투구를 했지만 이 경기에서도 고질적인 많은 피안타와 하나의 피홈런을 허용했다. 이 점은 기억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있는 투수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클리블랜드로 갈게요. 클리블랜드의 잭 플레사게 같은 경우는 자, 시즌 2승 7패 4.02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보스턴 상대로 1승에 5.40의 방어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이 투수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기에서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3.2이닝 1피 홈런 6피 안타 3K 5실점 투구를 했다. 역시나 시원하게 두들겨 맞은 기록이 있다. 직전 등판에서 긴 이닝을 소화하지도 못했고 피안타도 높았으며 역시나 실점도 높았고 피홈런도 있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피홈런이 나왔고 실책도 있었고 대량 실점을 하면서 결국 4이닝을 채우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두 투수 둘 다 최근에 두들겨 맞은 기록이 있다. 마지막 등판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았다. 자, 이 투수 좀 더 알아보면 그래도 팀 내에서는 나름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면서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다.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2.70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다. 이 부분은 높게 평가할 만한 방법이고요. 기록이라 볼 수 있고요. 보스턴을 상대로는 지난 시즌 한 차례 원정에서 선발 등판해서 5이닝 8피 안타 3실점 투구를 하고 승리 투수가 된 바 있다. 이거 작년 기록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날 기록에서도 실점 추이는 3실점을 했고 피안타도 8개 허용했고 5이닝 동안 3실점 8피안타 투구를 하면서 승리 투수가 되었는데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역시나 클리블랜드의 타선의 힘을 받아서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죠. 타자가 캐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5이닝을 소화하면서 30점 기록했고 6이닝 못 채웠죠. 그리고 안타도 많이 허용했고 볼넷도 3개나 있었네요. 일만즉슨 안정된 투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팀 내에서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는 투수지만 안정감 있는 투구를 하는 투수지만 볼넷이 4개나 있었다는 거는 안정감이 전혀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하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 방어율이 2.7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은 가져가야 할 스탯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투수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두 팀의 직전 경기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먼저 보스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턴부터 전날 경기에서 자, 보스턴 같은 경우 전날 경기 토론토를 상대로 8대4로 패배를 하고 시리즈를 마무리했네요. 자, 보스턴 같은 경우 보스턴은 지난 시리즈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8대4 지난 토론토와의 경기에서 8대4 패배를 기록하고 시리즈를 마감했다 라고 보면 되고요. 보스턴 홈이었죠. 자, 이날 경기 통계를 한번 보면은 보스턴 같은 경우 안타 9개, 실책 3개, 뭐 홈런도 하나 있었고 타점 4개, 잔루가 6개, 잔루 6개, 볼넷 3개, 삼진 9개, 뭐 도루도 있었고 나쁘지 않았어요. 팀 타율이 2할 6푼 5리였고요. 자, 이날 투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난무난했던 경기였지만 어디서 승부처가 갈렸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가 어디서 갈렸는지 보면은 자, 잠시만요. 자, 이날 선발 투수가 누구였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날 선발 투수 같은 경우는 벨로가 선발이었네요. 자, 벨로가 선발로 나와서 4이닝 9피안타 5실점 5자책을 기록했네요. 선발 투수가 일찍 무너졌네. 이날 경기 선발 투수가 일찌감치 무너졌고 경기가 기운 채로 불펜 운영을 해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날 타격에서는 뭐 듀란이 자 잠깐만요. 패배 수입을 당했죠. 결국에는 5연패네. 자, 이날 결국에는 패배를 기록하고 시리즈 수입까지 당하면서 토론토에게 수입까지 당하면서 5연패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자, 보스턴한테 5연패 굉장히 어색한 기록이죠.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전날 경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클리블랜드는 지난 화이트삭스와의 원정에서 선발 비버가 6이닝 6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하고 결국에는 3대6으로 패배하며 2승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홈으로 보스턴 원정으로 돌아왔다. 자, 이날 경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대3 경기에서 딜런 시즈였죠. 화이트삭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잔루도 별로 많지 않았지만 팀 타율이 굉장히 침묵했다. 팀 타율이 2할 오픈으로 침묵했고 홈런이 3개나 있었네. 잔루가 무려 10개였다. 이게 조금 어렵네요. 이날 경기 잔루가 무려 10개. 그리고 잔루가 10개 있었고 삼진이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삼진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선수 통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찌감치 선발 투수가 비보가 6이닝 동안 6실점이나 허용하면서 내려가 버렸고 이후 불펜으로 겨우겨우 틀어 막았지만 불펜 같은 경우는 자기 역할을 해줬어요. 선발 투수 내려가고 나서도 두 명이 올라와서 카스트로랑 헨지스가 올라와서 2이닝까지는 안전하게 막아줬다. 뭐 사실상 패전주나 다름없었죠. 그리고 뭐 타선 같은 경우는 레이에스가 홈런 하나 있었고요. 레이에스가 홈런 하나 있었고 뭐 네일러랑 콴 그리고 로사리오 이 두 명은 이 세 선수 말고는 이렇다 할 중요한 기록이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기도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두 팀 다 지난 경기에서 좋은 기록을 보이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총평으로 넘어가면은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아요. 왜냐, 선발 둘 다 마찬가지로 똥 대 똥, 엄 대 엄의 대결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하지만 일단 투수부터 살펴볼게요. 두 투수부터 비교를 해보자면 클리블랜드의 선발 플레삭은 직전 경기에서 실책이 동반되면서 아쉬운 투구를 했고, 최근 5경기에서는 2.70의 방어율로 기록하는 등 꽤 안정적인 피칭을 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보스턴을 상대로도 5이닝 3실점 투구를 했지만 승리 투수를 지난 시즌에 있었다. 보스턴 상대로 5이닝 3실점 투구를 했지만 어찌됐건 타선의 힘을 받아서 승리 투수가 된 기록도 지난 시즌에 한 차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보스턴의 상황이 너무 좋지 못해요. 자, 현재 보스턴의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먼저 핵심 선수들이 부상자가 많죠. 스토리 역시도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 마르티네즈까지 이번 시리즈에서 마르티네즈도 결장하고 있다. 자, 허리 부상으로 마르티네즈도 시리즈에서 결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경기에도 출전이 불투명하다. 이번 경기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 그리고 최근 보스턴의 타선 역시도 부진한 상황인데, 플레삭이 충분히 반등할 계기도 있고, 지난 5경기 동안 2.70의 방어율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자, 최근 보스턴의 타선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플레삭의 실점 추이는 계속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추세이다 라고 있고, 라고 전제를 깔고, 자, 다음은 이제 보스턴의 투수 쪽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스턴의 피베타는 이미 최근 3경기 연속 6실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고전하고 있고, 가운데로 몰리는 볼이 많다 보니 피홈런도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타선이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타격의 짜임새는 나쁘지는 않다. 충분히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충분히 뽑아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라고 보여지면서,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두 투수 다 실점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자, 정리를 하자면 두 팀의 선발 투수 모두 실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쪽은 클리블랜드가 유력하다. 그리고 최근 보스턴은 팀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으며 부상 이탈자가 역시도 많은. 자, 결론. 클리블랜드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하지만 이 경기 만약 마찬가지 플레삭이나 피베타 같은 경우도 3경기 연속 6실점 이상을 했다지만 이번 경기에서 6실점 이상을 무조건 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피베타 역시도 좋은 투구를 한다 라면 저득점 상황이 나오면서 한두 점 차이로 보스턴이 이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보스턴이 피베타가 5이닝 안팎으로 경기를 잘 운영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은 다분하다라고 결론을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경기의 중요 포인트를 보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추이가 극과 극을 달리는 투수. 반등할 것인가? 이렇게 볼게요. 추천픽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기본적인 근거에 의하면은 클리블랜드가 조금은 더 유리한 모습이라 생각되고, 클리블랜드의 승리 또는 클블 승 또는 저득점 상황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경기 분석까지 마쳤고요.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조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수익방 무료 입장하시면 MLB 최종 조합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일본 프로야구 경기 조합까지 모든 경기 조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경기 디트로이트 대 샌디에이고 경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 같은 경우 디트로이트의 홈에서 치러지고요. 디트로이트는 드류 허치슨, 샌디에이고는 션 머나여가 선발로 등판합니다. 자, 션 마네아 같은 경우는 먼저 디트로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의 드류 허치슨은 최근 디트로이트의 드류 허치스는 시즌 1승 4패 4.46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요. 자, 허치슨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5이닝 6피안타 3K 4실점 투구를 했다. 피홈런은 없었지만 집중타를 허용하면서 무려 4실점을 기록하고 말았다. 피홈런은 없었지만 집중타를 맞으며 4실점 했다. 자, 잠깐만요. 자, 물 한 모금만 마시고 설명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허치슨 같은 경우는 최근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했죠. 최근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면서 5경기 선발로 나와서 최근 로테이션에 합류하고 5경기 선발로 선발 피칭에서 4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내고 있다. but 여전히 불안한 모습은 다분하다. 타선을 압도하는 피칭은 하지 못했다. 왜냐? 3실점 이하로 막아낸 경기에서도 피안타는 어느 정도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 5경기에서 선발로 나와서 방어율 4.38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뭐 이닝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실점 가능성은 다분한 투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샌디에이고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샌디에이고는 션 마네아가 선발로 나섰는데, 마네아는 직전 경기 일단 스텝부터 시즌 스텝부터 볼게요. 션 마네아는 올 시즌 5승 4패 4.11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지난 시즌 디트 상대로 1승 3.00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 마네아는 직전 경기 애리조나랑 홈 경기를 치렀는데, 이날 선발로 등판해서 직전 애리조나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6이닝 1피홈런 7피안타 2볼넷 3K 3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투수가 되었다. 승리투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비록 이 경기에서 피홈런을 1개 허용하고 상대를 압도하는 피칭은 아니었다. but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하면서 선발로서 어느 정도 이닝 소화를
잘해줬다. 자기 역할은 했고 결국 팀은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올 시즌 17번의 선발 등판에서 중요한 기록이 있네요. 올 시즌 17번의 선발 등판에서 13번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이 말은 즉슨 선발로 등판하는 경기에서는 충분한 이닝 소화를 잘 해주고 있다. 라고 션 마니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미드맨이다. 확실한 1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1승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왔다 하면 최소한 6이닝은 먹어주는 투수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디트로이트를 상대로도 지난 시즌 오클랜드 시절 오클랜드 홈에서 6이닝 1피홈런 7개 탈삼진 2실점 투구를 하면서 또 이날 경기에서도 무실점 피칭 완벽 투구를 했죠. 퀄리티 스타트도 했고 승리 투수를 기록했던 기록이 있다. 자, 이렇게 보고 두 팀의 지난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팀의 지난 경기 먼저 디트로이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디트로이트는 미네소타에서 미네소타랑 원정 경기를 치렀죠. 홈 경기였지. 자, 디트로이트는 전날 미네소타와 홈 경기에서 1대9로 완패를 당했다라고 볼게요. 자, 완패를 당했는데 이날 디트로이트는 단 4안타에 그쳤다. 3안타 1득점에 그쳤고 자, 선수 통계를 보자면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불펜데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많은 투수를 가동했다. 잠시만요. 자, 디트로이트는 전날 미네소타 홈 경기에서 가르시아가 선발로 나왔지만 2.2이닝 3실점으로 일찍 이닝을 마감했고 등판을 마감했고 이후 올라온 불펜들도 역시도 많은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9로 패배. 최근 3연패에 빠짐. 자, 마찬가지 디트로이트 타선도 부진했고 단 4안타에 그쳤고 선발도 일찍 흔들리면서 3실점을 하고 내려갔고 이후에 올라온 불펜들이 6실점까지 만들면서 팀은 완벽한 패배로 3연패에 빠진 채로 홈 경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러면 샌디에이고 볼게요. 자, 샌디에이고는 전날 매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머스그로브가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고 6회 호스머의 적시타로 앞서 나갔지만 잠깐만요. 6회에 무려 5실점을 하면서 결국엔 패배했다. 자, 이날도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대5로 패배했죠. 다득점 경기 나왔네요. 자, 이날 샌디에이고는 13개의 안타를 때려냈어요. 자, 13개의 안타를 때려냈지만 5득점에 그쳤다. 매치 같은 경우는 12개의 안타를 때리고 8점을 뽑았는데 샌디에이고는 13개의 안타를 때렸지만 비록 5득점에 그쳤고 잔루가 무려 11개로 굉장히 많은 잔루를 보였고 일단 일찌감치 투수가 무너졌다라는 거에서 승패가 갈렸죠. 머스그로브가 일단은 5.1이닝 5실점 피칭했고요. 4실점. 자, 그 이후로 마르티네즈, 윌슨이 각각 3실점, 1실점 하면서 총 8실점 했고요. 불펜도 썼고 김하성 선수도 이날 4타수 1안타 안타 하나 쳤지만 결국에는 팀 타선이 짜임새를 보여주지 못하고 집중력에서 밀리면서 8대4로 패배를 했다. 그리고 디트로이트 원정에 나선다. 라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 역시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도 디트로이트보다는 저는 샌디에이고의 션 마네아를 믿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유를 총평 적도록 할게요. 자, 이번 경기 샌디 선발 마네아는 압도적 9위를 자랑하는 투수는 아니지만 안정된 제구와 체인지업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퀄리티 스타트 피칭이
자주 하면서 이닝 소화력에서만큼은 상대보다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상의 피칭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에 반해 허치슨의 경우 자, 선발 로테이션에 포함되어 5경기 중 4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낸다지만 긴 이닝 소화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 이 친구 같은 경우 5이닝조차도 버거운 모습으로 긴 이닝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투수고 그리고 샌디에고의 타선 역시 굉장히 터졌다 하면은 무시 못할 정도로 허치슨이 샌디에이고의 타선을 잠재우기는 무리다. 거의 100% 두들겨 맞을 경기다 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자, 이번 시리즈에서 타격감 나쁘지 않았죠. 샌디에이고도 비록 타선의 집중력이나 짜임새가 부족하긴 했지만 충분히 안타를 13개씩이나 때려냈다는 것은 타선의 힘은 여전하다, 건재하다라고 볼 수 있으며 매츠의 투수진에 비해 허치슨의 볼은 굉장히 더 아마도 지난 매츠의 투수진에 비해서 허치슨의 투구는 훨씬 공략하기 쉬울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샌디에이고가 충분히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면서 자, 중요 포인트 선발에서 이닝 소화는 투타 모두 샌디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 대량 득점 가능 라고 하면서 샌디에이고의 승 그리고 핸디 승 그리고 다득점까지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외에 MLB 경기 정보 분석 각종 프리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수익방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이외의 경기, 다른 종목 경기 조합까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끝으로 부탁드리고 오늘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